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경랑 속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부에 걸쳐 한 인물을 통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리더십의 의미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 격동의 순간 대한민국의 키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경제 관료, 테크노크라트의 길을 걸어온 인물,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까요? 오늘 일부에서는 그의 과거 행적과 능력, 그리고 그를 둘러싼 논란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엘리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전주에서 태어나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장상까지 받았죠.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공직에 입문한 것입니다. 그의 시작은 철저한 전문가, 경제와 통상 분야의 행정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경력입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 후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통상산업비서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등을 역임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시련 속에서도 그는 자리를 지켰죠. 정권이 교체된 김대중 정부에서는 신설된 외교통상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IMF 위기 극복을 위한 통상외교를 이끌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까지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의 경력이 정점에 달합니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마침내 제4신발 때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죠.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격렬한 찬반 논란 속에서도 한미 FTA 협상을 부총리 겸 지원위원장으로서 주도하고 타결시킨 것은 그의 해결사 이미지를 각인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경제통상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났습니다. 심지어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음에도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전문성이 정파를 초월해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정치권에서 안전한 카드로 여겨졌는지를 시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가 한덕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분명 그는 경제와 행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복잡한 현안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 위기관리 경험은 그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여러 정권을 넘나든 그의 경력은 때로 정치적 철새, 뚜렷한 소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공직 퇴임 후 2차례나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은 회전문 인사 논란과 함께 그의 공직 윤리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는 엘리트 이미지와 결합되어 대중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죠. 또한 엘리트 관료 출신 특유의 때로는 고압적이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소통 방식도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그의 리더십은 관리형, 안정형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강력한 비전 제시나 정치적 돌파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행정가 한덕수의 모습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화려한 경력, 하지만 동시에 논란과 함께도 안고 있는 인물. 그렇다면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어떤 시험대에 오른 것일까요? 다음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가 직면한 현실과 미래 가능성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